도시에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개발은 필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각종 문화시설을 공급하고 택지를 조성해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원주민들인데요. 원주민을 내쫓는 도시 개발의 폐해를 집중 보도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개발에 손이 닿지 않았던 경기 북부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재작년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복합문화 단지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축구장 87개를 합친 크기의 이곳엔 호텔과 아웃렛, K-팝 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는 4,800억 원. 관할 자치단체는 사업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의정부 100년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현재 의정부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75가구 주민들은 개발에 밀려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20년 전 이 마을의 터를 잡은 조성민 씨. 조 씨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집은 이 비닐하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낮에도 불을 켜야만 앞이 보이는 어두컴컴한 실내.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 생활하시고 어머님은 저쪽 방에서 살고 저는 이제 이 방에서 생활을 하고 지저분해서 이렇게 그렇고 근데 여기서 생활하는 게 보는 그대로예요. 이게. 연탄 난로가 한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방바닥엔 전기장판이 깔려 있습니다. 바깥은 따뜻한 봄이지만 집 안에선 여전히 서늘함이 감돕니다. 장판 안 키면 뭐 추워서 못 앉았어요. 번듯한 집 한 채 갖고 싶다는 희망은 포기한 지 오래. 비닐하우스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대의 대규모 개발이 예고되면서 조 씨 가족은 이것마저도 빼앗길 처지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어 이주비 외 일체 보상도 없습니다.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무기력하고 사실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버려서 무기력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는 조 씨의 어깨를 더욱 짓누릅니다. 양친 모두 지병 등으로 거동조차 어렵습니다. 이사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더 악화되겠죠. 그리고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바로 돌아가신다고 봐야죠. 이 마을에서 4대째 살고 있는 김선희 씨 역시 앞길이 캄캄합니다.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현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 집도 곧 헐릴 처지입니다. 집이 헐리는 대신 주겠다는 보상 금액은 1억 4천여만 원. 건축비 2억 원도 못 건집니다. 토지 보상가도 주변 시세보다 평당 150만 원 정도 낮게 책정됐다고 말합니다. 황당했죠. 그래도 처음에 협상하고 막 이렇게 주변 시세가 해서 저희가 그래도 기대한 보상가가 집과 토지 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총 5억 9천여만 원. 시아버지 병간호 하느라 진 빚 3억 원을 갚고 나면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빚 갚고 나면은 한 2억 정도 남는데 그걸 2억을 가지고 지금 이 주변에서도 못 살고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렇다고 산골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의정부 시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주민들은 결국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상가 통보입니다. 이 보상금으로는 주변의 어느 토지를 대토조차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주민들은 적정 보상 금액이 나올 때까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사업자는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문화단지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으로 추진돼 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제기해도 사업 시행자 측에서 강제로 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고 주민 복리 증진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사업을 간단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피해만 입히고 주민 복리 증진은 도무지 보이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2차례 보상 협의를 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6월쯤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안 되는 거죠. 다시 평가를 내면 1년 이상 지나야 되는데 기간 안에 일단 수용 재개를 하니까 그 절차는 이제 우리는 뭐 그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지금. 장밋빛 전망의 개발 사업이 이곳 주민들에겐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신규 택지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총 4,6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후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실수요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80여 세대 원주민들은 주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곳에 택지가 들어설 거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마을 곳곳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집 한 채 사탕 발림으로 구슬리지 마라. 이 마을 주민들의 불안함을 짐작해 볼 만합니다. 공공주택이라든지 뭐가 들어온다면은 주민들이 떠날 방침을 세워주고 떠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보상을 해준다고 보상을 얼마를 해주든지 간에 떠나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주민 눈높이에 맞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마을의 표준지로 선정된 땅입니다. 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지만 40여 년간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공시지가 추이를 확인해봤습니다. 2008년 16만 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지난해엔 18만 원, 10년 동안 2만 원이 올랐습니다. 주변 시세에 여기 묶여 있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하지만 관련법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을 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보상 금액이 시세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등 토지의 미래 가치를 보상 금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개발이 안 되니까 뭐 거래도 안 되고 또 공시지가 이것도 엄청 뭐 현실하고 안 맞고 이제 특별법을 그 보상에 관한 시행대책을 지금 표준지가에서 주변 현시가로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원주민들의 마을 재정착도 희박합니다. 개발 후 치솟는 땅값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그 장소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한계들이 분명히 있죠. 하드웨어가 바뀌어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은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내쫓고 보는 이른바 식민지식 도시개발. 법령도 행정력도 원주민들은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